다 알고 있죠. 원투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또 어떤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원투만 알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저도 반은 동의하는데 반은 동의 안 하는 게 다른 건 연습을 해야 또 돼요. 근데 그 개념이 뭐냐면 원투만 되면 다 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게 원투를 치는 타이밍이라던가 리듬감이라던가 어떤 이런 최적화된 그거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파링을 하면 이제 사실 뭣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원투를 칠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의 경우는 밖에서 아무리 코치에서 원투 들어가 해도 불안하다. 이거 내가 치면 맞을까? 아니면 반대로 카운터 같은 거 혹시 경험해본 사람은 내가 원투 들어가면 카운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원투를 치면 어떻게 쳐요? 그냥 직선으로 딱 치잖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원투야. 이렇게 맞춰서 보낼 수 있으면 뭐라 그러지? 그냥 복싱의 신이야, 신. 복싱의 신. 너무 명확하잖아. 내 에너지도 많이 안 썼고 다른 펀치에 비해서 에너지도 많이 안 쓰는 펀치로 효율적인 펀치란 말이야. 리듬도. 근데 이걸로 내가 이렇게 그랬어. 별 동작 없이 딱 이걸로 상대방 딱 맞출 수 있다면 되게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실제로는 이렇게 치면 내가 맞을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는데 링에 올라가서는 뭐가 다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 리듬은 맞아도 적어도 내가 상대방한테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개념이면 회피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간 내가 방금처럼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원투가 있어 분명한 거. 이건 뭐냐면 확실히 내 공격이 내가 어떤 셋업을 통해서 상대방의 습성을 파악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얘가 나를 반격하지 않을 거야 하면 내가 이렇게 쳐도 상관없겠죠. 근데 원투를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서 코칭하는 사람들이 원투 들어가 이 이유가 뭐냐면 그 타이밍이 원투를 치는 타이밍이라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한번 쳐봐야 돼. 맞든 안 맞든 쳐봐야지 내가 뭔가 부족해서 못 맞췄거나 왜 타이밍을 맞춰서 얘기를 해준 거잖아. 아니 나도 이제 자기 스스로도 판단을 하겠지. 여기서 내가 원투 치면 딱 맞는 자리야 하면 맞출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변수가 뭐야? 얘가 나를 받아칠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원투만 알고 있다가 하는 개념이 아니고 몇 번 스파링을 해보면 알아. 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그냥 빠져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이런 얘가 걸 수도 있다라는 그 분석이 됐으면 원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원은 똑같아. 어떻게 보면 원은 똑같아. 원은 똑같은데 투에서 내가 지켜줘야 돼. 얘가 돼. 왜?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맞을 자리야.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비껴가는 자리야. 얘를 이해를 하는 사람이 이제 풀어가기가 쉬워지는 거야. 상대도 받으려고 했는데 상대도 물론 이제 그 투에다가 건다는 거는 상대도 이미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카운터를 칠 때 사실 카운터도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반응을 안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상대방이 쉽게 말해서 내가 카운터를 칠 건데 상대방이 그냥 원투로 그냥 직선적으로 들어온다? 그럼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카운터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미 이걸 캐치를 한 거지. 이렇게 원투 들어오겠다. 그러면 카운터를 어떻게 치겠어? 대가리를 내가 이쪽으로 제끼면 치겠죠. 그래야지 내가 안 맞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과장님이 그 3개월 차 이상 넘어갔을 때 카운터 주로 물론 좀 실력이 되는 사람들 빨리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왜 카운터를 나중에 가르쳐주냐면 세게 치는 펀치에 대해서 이 동선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돼. 원투를 빠르게 치는 이 간결함을 이해하고 나서 세게 치는 걸 이해해야지. 세게 치는 것부터 이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전에 너무 그 개념을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쳐야 되는 원투가 있고 길게 쳐야 돼요. 빠르고 길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하게 치는 개념을 이제 카운터를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코칭이 이제 원투 들어가 하면 사실 그 타이밍은 무조건 원투를 맞춰야 되는 타이밍인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는 얘가 완전 바보야. 얘는 뭐 하면 그냥 가드하고 막 이런 애야. 얘네는 반격의 의사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이 들었으면 그냥 치는 거예요. 효율적 그런 상황 있죠. 일방적으로 쪼는 경우도 있잖아. 아니면 어떤 타이밍에 내가 계속 간을 봤더니 이 타이밍에는 그냥 가드만 해. 아니면 바디에다 셋업을 걸어놨어. 뭔가 이제 뭐 어떤 내가 원투를 치기 좋은 어떤 technical 여건을 딱 맞춰놨으면 거기서는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이 그걸 파악을 못한 상황, 그러니까 원투가 들어오는 거를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는 사실 원투가 더 빠르죠. 여러분들 주먹을 피하는 원리와 같은데 주먹은 절대 보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보 시절에는 보고 피할 수 있어. 상대가 초보면 날라오는 게 보여. 그 직감적으로 그 캐치할 수 있는 느낌 있잖아. 얼굴 표정이 변한다든가 동작이 커지는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기가 되게 쉽다고. 하면 그냥 움직이면 안 맞아.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원투를 맞춰야 되는 타이밍을 얘가 캐치를 못하면 반응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배울 때 가드 높이라든가 뭐 뒷손의 배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원거리 교전에 대한 방비를 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드의 기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전술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오늘 할 거는 내가 원투를 치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치는 연습을 이따 파트너십으로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야. 한 명은 원투를 칠 거고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카운터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투 박자에서 같이 팔이 교차가 되죠. 멍청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카운터 걸어. 아니, 카운터 걸어. 네가 카운터 걸어. 이렇게 들어가면 나는 맞은 거야. 이게 바로 카운터라는 거야. 카운터는 대부분 카운터에 걸려서 다운이 되는 케이스는 이게 내 실수잖아. 지금. 내가 안전을 생각 못하고 들어가다가 맞았죠.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힘이 1이야. 얘가 나오는 힘이 2야. 그래서 걸렸죠. 그러니까 다운이 되는 거야. 얘 펀치가 1인데 2로 느껴지는 펀치가 된 거지. 내가 들어가다 맞았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얘가 카운터를 걸 것 같아. 힘새가 그래. 그 좀 뭔가 칠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러면 내 스스로가 펀치를 낼 때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상대의 중심으로는 무조건 내가 날려줘. 얘가 지금 카운터를 걸지 안 걸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내가 말하는 거는 원투가 언제 작용을 하냐 이거야. 쉽게 얘를 내가 원투를 쳐서 딱 때릴 건데 이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불안해 하면 머리를 제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너는 제끼지 마라. 제끼지 말고 그냥 카운터 쳐봐. 이게 아까 내가 바보 같은 얘기야. 나는 피했었잖아. 얘도 반대로 얘가 카운터를 준비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카운터에 대한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맨날 뭐 만약에 샌드백이든 뭐 패드든 맨날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연습을 했어. 중심을 그대로 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투에 걸리는 거야. 나는 안 맞으려고 어쨌든 삐껴놓고 얘는 걸리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나한테 2배의 데미지 있는 거야. 지가 들어왔잖아. 지가 중심을 걸고 자기도 들어왔단 말이야. 또 하나 헤드 무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초보 시절에는 왜냐면 배운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잖아. 일단 내가 잘 모르니까 배운 게 지금 이렇게 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헤드를 움직여야 돼요. 이 움직인다는 거를 되게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맨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일종의 버릇이 돼. 버릇이 되고 상대방이 파악한다고. 그러면 얘가 반대로 만약에 어떻게 치겠어요? 내가 만약에 자꾸 무슨 코스만 보려고 그러면 헤드를 제껴요. 그럼 어떻게 칠 거야? 그렇지, 훅으로 잡겠지. 힐로 제껴주니까. 얘는 그렇게 또 하거나 또는 바디로 잡을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원투 치고 들어갈 건데 네가 제껴지면서 그냥 바디에 걸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잡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는 굉장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배운 거에서 다 응용이 돼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원투를 정확하게 상대방 얼굴 쪽을 향해서 쳐요. 처음에 정지되어 있던 얼굴. 서로. 그지? 나는 진입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뭐 해야 돼? 상대방의 펀치가 날라올 거니까 내가 피해야 된다 그랬죠. 피하면서도 맞춰야 돼. 그러니까 너무 크게 피해도, 그러니까 펀치력이라는 것 중에 특히 스트레이트는 내 중심선에서 중심선으로 나가는 게 가장 센 개념이야. 근데 이게 만약 쉽게 말해서 이렇게 벌어지면 에너지는 줄어. 그럼 이런 펀치는 없는 거야? 아니에요. 이거 맞고도 떨어뜨릴 수 있지 내가. 정확하게만 맞추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들어갈 때 상대 펀치가 날라오잖아. 미세하게 피하면서 쳐야 잘하는 거지. 이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맞출 수 있어. 근데 이쯤 됐으면 사실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훅으로 쳐야 훨씬 더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 이게 오버핸드 카운터로 쳐야. 그 개념이 또 달라지는 거야. 또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전에 말했죠. 주먹을 비틀어서 쳐야 되는 개념도 있고, 이거는 이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타이밍을 맞춰가야 돼. 안 그러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긴장을 시키는 개념이지. 이거는 이게 조금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짬이 돼서 원투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어. 아 여기서 조금 더 아프게 치는 게 뭘까를 또 연구하게 되면 쳐야 된다. 그리고 너 그래 명확하게 또 그 타이밍 적절하게 딱 찍어야 돼. 그 개념까지 이제 오늘 할 거고, 계속 그걸 반복할 거라서 오늘 팔이 계속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 너는 카운터 쳐. 다시 카운터 쳐. 서로 이렇게 부딪히겠죠. 요 개념이 되는 거야. 알겠죠? 한 라운드씩 한 명은 카운터